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상가의 묵시적갱신에 대한 최신 판례가 있었습니다. 즉 상가 계약 종료 하루 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묵시적갱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수동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어포럼 강사 및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수동대학교 영남이공대에 이렇게 정규과정 운영하면서 경매학원은 이렇게 실전투자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맥잡는 실전 경매 PPT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판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임대차 계약을 2018년 12월 31일부터 해서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천만원과 월세 180만원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12월 29일에 계약 종료 하루 전에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3개월의 차임과 미납관리비를 공제하고 나서 이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을 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무슨 소리고 이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보증금 전체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1, 2심에서는 피고의 성, 즉 임대인이 지금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임대인이 정당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결국 요점은 그겁니다. 상임법에서 계약 종료 전 한 달 전에 임차인이 해지 통지가 없었을 경우에 묵시적갱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았다. 그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결국 임차인 승리가 됐다는 거죠. 왜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됐는지 알아보게 되겠는데요. 자, 우리 주택에 대한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에 결국 임차인에게 계약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 임대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 종료에 6개월부터 2달 전에 반드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결국 묵시적갱신이 돼가지고 결국 다시 2년의 계약이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도 또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이렇게 2달 전에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되지 통지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묵시적갱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보호법 제6조의 묵시적갱신의 경우에 계약 해지 보면 임차인은 아무 때나 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 결국 3개월 지나고 나면 계약 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송에서 결국 임대인이 계약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3개월의 차임을 공제하고 또 미납관리비도 마찬가지죠. 공제하고 나서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주택이라면 정당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상가는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요. 상가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에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한다.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했을 경우에 계약을 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반드시 6개월부터 1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해지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 묵시적갱신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렇게 통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아무 때나 결국 이렇게 계약 해지 통지하게 되면 통지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아무 때나 통지해도 괜찮다 하는 판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문에 비교하게 되면요. 결국 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임차인은 반드시 통지해야 된다는 그런 조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건물법에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은 제한이 없다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아무 때나 결국 통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계약 해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3개월치 월세를 제하지 말고 전체 보증금을 다 돌려주라는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와 주택의 묵시갱신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도 주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2달 전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되지, 만약에 하지 않은 경우는 결국 묵시갱신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상가는 그런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약 종료 전 아무 때나 결국 해지 통지하게 되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그 개념을 알고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묵시갱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묵시갱신에 대한 총정리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갱신은 임차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한다 보시면 돼요. 주택이든 상가든 결국 주택임대보호법 상가 건물임대보호법은 이 임차인이 유리한 그런 입장으로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는 잘 알고 대처해야 되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잘 알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지켜나가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의 묵시갱신에 대해서 임차인은 반드시 한 달 전에 통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